74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진짜 공부 vs 가짜 공부. 저자 정승익. 출판일 2023년 10월 3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자발적 공부. 책 소개. 정책은 바뀌어도 공부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부의 본질. 대한민국의 초중고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육박하고 과거에 비해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모두가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누구나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초등 때부터 적극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한다 해도 아무런 전략도 없이 가짜로 하는 공부는 결국 입시에 들어서면서 무너져 내린다. 이 책에서는 공부만을 강요받는 무기력한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좋은 성적을 받는 것만이 공부의 목적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7단계 공부법을 제시해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과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불안함 때문에 사교육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짜 공부를 하는 아이로 만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초중고 12년 동안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도 없이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지출하고 입시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도 얻지 못하는 가짜 공부의 끝은 허무하다. 아무리 부모가 입시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훌륭한 계획이 있어도 자녀가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억지 공부가 아니라 자발적 공부로 나아가는 길만이 입시 성공뿐 아니라 자녀도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정승익 교사. EBSR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의 수능영어 대표 강사이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쉽게 가르친다는 이야기에 그의 강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인기 순위 1, 2위를 다툰다.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영어를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 중이다. 대표 강좌로는 EBSI의 개념 잡는 대박노트, 강남인강의 천일문 등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튜브 정승익 TV를 통해서 10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대한민국 사교육 참여율 무려 80%. 인서울 명문대 입학은 불과 7%.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하는 학생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대한민국의 경제 양극화는 매년 심화되고 그로 인한 가정환경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가정의 소득이 높으면 교육비 지출이 높고 압도적인 교육비를 지출해 입시에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가정이 사교육비 경쟁으로 상위 7%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한계이다. 교육 격차는 지역과 제도적인 요인, 다니는 학교의 특성, 학생 개인의 능력, 사회 경제적인 배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실제 입시 결과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학생과 높은 학원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사교육이 입시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말하기 애매한 사례가 매년 존재한다. 바로 현행의 힘으로 최고 수준의 성취를 이룬 학생들이다. 이 책은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요소로 학생 개인의 노력을 꼽는다.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도 노력이 0이 되는 순간 입시 성공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자녀가 공부를 어려워하고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선행이나 사교육을 고민하기보다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의지보다 부모의 뜻에 따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것이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은 가짜 공부를 끝내고 비로소 진짜 공부로 나아가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며 경제력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과 불안이 많은 부모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퍼붓는다 해도 결국 진짜 공부를 하는 학생들만이 입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진짜 공부는 보이지 않는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과거에 비해 학생들은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 시기부터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초중고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서울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한다면 상위 7% 수준에 들어야 합니다. 약 80%의 가정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입시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가정은 상위 7%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초등 때부터 사교육에 참여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입시는 상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입시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들보다 더 빠른 시기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초등에서의 선행학습의 유행입니다. 미취학에서부터 분수를 공부하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누구보다 빨리 익힙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상위 7%에 들 수 있을까요? 선행의 힘을 인정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 가정이 전국 상위 7% 수준의 선행을 해야 합니다. 교육비를 전국 상위 7% 수준으로 쓰거나 선행의 속도가 상위 7% 수준이어야 선행으로 원하는 입시 결과를 얻을 겁니다. 전국의 어느 가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육의 결과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선행으로 상위 7%를 차지할 수 없다면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전략 없이 선행에 뛰어드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원하는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교육비로 승부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아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를 학원으로 보냅니다. 학원이라도 보내지 않으면 집에서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 때문에 부모의 불안감이 가중되기 때문에 결국 학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공부에 전혀 집중을 못하던 우리 아이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 안 하던 아이는 학원에 가서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본적으로 인서울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내신으로 이들 대학에 입학하려면 주요 과목의 1등급 내신 성적이 필요합니다. 1등급은 전교 상위 4%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정시로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7% 안에 드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학의 입학 정원이 전체 수험생 대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는 전교 상위 4% 이내에 들거나 전국 7% 이내에 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나요? 저는 선행의 신화가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수의 대한민국 가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빠, 엄마는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힘든 하루를 보냅니다. 부모가 시간이 없으니 아이는 더더욱 학원을 가야 합니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자녀는 학원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이는 학교 마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집에 밥을 해줄 사람도 없어서 학교 앞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 2개 정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오면 그래도 열정이 있는 엄마는 학원 숙제, 학교 숙제를 점검합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아이의 숙제 점검을 하는데 아이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빠는 일하느라 지쳐서 집에서는 TV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엄마는 이런 상황에 결국 오늘도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맙니다. 이런 날들 끝에 과연 아이는 전국 상위 7%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다수 가정의 아이들은 결국 고등에서 중간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억지로 하는 공부를 가짜 공부라고 칭하려고 합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아이와 소중한 추억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다 지출을 하고 입시에서의 만족스러운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가짜 공부의 끝은 허무합니다. 입시의 본질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교육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 부모의 계획이 아이의 성장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아이가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선행 계획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힘든 공부를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을지입니다. 이 책은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가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염려스럽습니다.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공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진짜 공부를 하자고 독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공부는 고통스럽습니다. 치열하게 사는 것은 힘이 드는 법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입시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초중고 12년을 마치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가 필요합니다. 진짜 공부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진짜 인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부모가 고민해야 할 것은 선행 계획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강하면 학교 공부를 바탕으로 스스로 주도적으로 입시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교육의 힘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본질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아이를 수동적으로 공부하게 만들면 가짜 공부가 시작되고 그 끝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국의 학교에 무기력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만을 강요받는 시대를 사는 아이들의 정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가짜 공부는 아이 본인의 인생에도 좋을 것이 없고 아이의 가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차비를 빼면 거의 무보수에 가까운 학교 출강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빨리 전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빨리 들려주고 싶어서 전국으로 출강을 가는 도중에 좁은 기차에서 노트북을 펴고 이 책을 썼습니다. 원하는 성적을 받는 것이 진짜 공부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진짜 공부를 통해서 진짜 인생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가짜 공부와 진짜 공부. 초등 저학년만 되어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모로서 여러 여건상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가정이 다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가정에서는 큰 욕심은 없지만 기본이라도 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무엇인가요? 혹시 특정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푸는 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남들보다 몇 개월 먼저 개념을 아는 것은 공부의 기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른 친구들도 모두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상대적인 경쟁에서의 우위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때는 어떤 힘으로 앞서가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의 뜻에 따라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교 학원을 오가는 것을 공부의 전부라 생각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들이 하는 공부를 가짜 공부라고 정의합니다. 가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진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고등 이후의 성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중등에서 고등으로 진학할수록 최고 수준의 성취를 위한 관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정의하는 가짜 공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짜 공부의 특징. 공부의 목적을 고민하지 않는다. 시키는 공부만 억지로 한다. 주로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한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 공부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답답하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게임, 스마트폰을 멈추지 못한다. 다양한 경험이나 독서량이 부족한 편이다. 슬럼프에 취약한 편이다. 실패하면 좌절하고 포기한다. 꿈이 없고 현실이 힘들기만 하다. 가짜 공부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이 학생들도 뛰어놀지 못하고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학생들 대다수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바쁘게 학원으로 향합니다. 집에 오면 학원 숙제, 학교 숙제를 하느라 자기 전까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니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참지 못합니다. 가짜 공부의 결정적인 문제는 공부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목적을 모르는 가짜 공부는 갈수록 힘이 떨어집니다. 배우는 내용이 많아지고 어려워질수록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진짜 공부가 힘을 발휘합니다. 고등 이후에 진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공부의 특징. 공부하는 목적을 알고 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확신이 있다. 공부를 위해서 게임,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다. 시험 기간 외에도 항상 습관처럼 공부한다. GRIT로 공부한다. 몰입해서 공부한다. 경험이 풍부하거나 독서량이 많은 편이다. 슬럼프를 잘 극복하는 편이다. 실패하면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꿈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간다. 가짜 공부와 진짜 공부가 확연히 구별되는 지점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초중등에서는 가짜 공부를 해도 원하는 성적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초등에서의 진단평가, 단원평가를 통해서는 성적상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때도 공부 습관이 없는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긴 합니다. 중등에서는 최고 등급이 A등급입니다. 중등은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A등급의 비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과목에서 90점을 넘으면 누구나 A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전교생의 30에서 40% 정도가 주요 과목에서 A등급을 받습니다. 문제는 고등 입학 이후입니다. 고등에서 한 과목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전교생 중 상위 4%에 들어야 합니다.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적은 비율만이 최고의 성취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100명 중 4명이 1등급을 받는다면 그 4명은 절대로 목적을 모른 채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닐 겁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가 설마 상위 4%일까요? 전교 1등도 유튜브를 봅니다. 단 그들은 자신의 할 일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자신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자제력 없이 하염없이 시청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이용입니다. 수능 만점자가 남긴 유튜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참고로 인용합니다. 계획을 세우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날그날 제 능력에 맞춰서 공부했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까지 공부하고 보통 밤 11시에 잠을 잤는데 어떤 날은 공부하고 나니 자기 전까지 2에서 3시간 정도 남더라고요. 그럴 때는 유튜브를 보면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딱히 특정 유튜브를 찾아서 본다기보다는 그저 영상이 뜨는 대로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며 봤어요. 2021학년도 수능 만점자 서울 중동고 신지우 학생. 가짜 공부를 멈추고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입시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교육비를 투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입시에서 중위권 정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에 수험생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훨씬 더 많아서 중위권 대학들의 경쟁은 확연히 줄었고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서울 명문대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전국에서 7% 이내에 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매년 더 많은 졸업생이 수능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1에서 3등급까지는 N수생이 현역 고3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0명 중 최소 7등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교육은 전국의 80% 가정이 시키고 있고 20%의 가정의 아이들도 절대로 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93명을 앞서서 7명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적어도 아래와 같은 가짜 공부를 지속해서는 고3 때 절대로 원하는 결과가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진짜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신호들. 나에게는 꿈이 없다. 억지로 공부한다. 숙제하면서 매일 짜증낸다. 공부하느라 앉아있는 것이 고통스럽다.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공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반드시 놀면서 푼다. 공부보다 스마트폰, 게임이 훨씬 더 재미있다. 루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블 영화의 블랙 위도우 역으로 유명한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은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특정 약물을 몸에 주입하게 되고 이 약물의 효과로 자신의 두뇌 능력을 100%까지 쓰게 됩니다. 인간은 두뇌의 1%만을 사용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능력을 100% 발휘하게 된 인간은 어떤 모습일지를 영화는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자신의 두뇌를 끝까지 사용하게 된 주인공은 USB가 됩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추게 된 주인공은 자신이 알게 된 인류의 태초부터의 비밀을 정리하여 후손들에게 남기고 모습을 감춥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분명 두뇌의 힘을 더 쓰는 것입니다. 더 큰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개미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그 목적이 스스로 궁금했습니다. 일단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제 능력의 한계까지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루시라는 영화의 결말을 보고 느꼈습니다.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역할은 후손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겁니다. 이 책 내내 스마트폰에 대한 염려를 나타냈지만 저는 스티브 잡스를 존경합니다. 그는 짧은 생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물건들을 발명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후손들을 위한 큰 목적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힘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 잠재력을 끝까지 실현한다면 우리 사회에 더 나아가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원하는 성적도 안 나와서 답답한데 꿈 같은 목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공한 인물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비전과 방법들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것에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불안하지만 궁금합니다. 부모님들께는 공감과 위로의 정서를 전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런 책을 썼다고 해서 다른 부모님들보다 교육에 대단한 확신이 있거나 거창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수많은 교육 정보 속에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부모로서의 삶이 쉽지 않다고 매일 느낍니다. 제가 가장 불안하면서도 궁금한 지점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선 저의 아들이 과연 입시를 위한 공부를 스스로의 힘으로 잘 해낼지입니다. 당연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한 본질을 지켰을 때 과연 아이가 힘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결말이 궁금합니다. 과정의 성공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저희 요즘 고민입니다. 세상은 결과의 성공만을 지켜봅니다. 공부로 따지면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고 인서울 명문대에 진학하고
의대에 합격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공임은 분명하지만 그 성공의 기준이 가혹할 정도로 높습니다. 전교에서 1등급은 상위 4%만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이 성공의 기준이라면 필연적으로 96%의 가정은 패배하게 됩니다. 인서울 명문대만을 성공이라고 간주하면 전국의 90% 이상의 가정이 패배합니다. 저는 이 패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고 정서의 성장판이 다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가 아닌 과정의 성공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2022년 6월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이민찬 씨는 우승 이후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꾸 묘한 말을 합니다.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가 되기 정말 싫다.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며 살고 싶다. 콩쿠르 우승이 기쁘지 않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는 이 말들은 이민찬 씨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민찬 씨는 피아노를 더 잘 치는 것, 더 높은 경지의 연주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쿠르 우승을 한다고 해서 실력이 저절로 느는 것은 아니니 뛸 듯이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승으로 인해서 바빠진 일정 때문에 연습을 못하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유명해지기보다는 산속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하나로 하루 6시간이 넘는 연습량을 수년간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해왔습니다. 그가 결선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No. 3는 연주 시간만 45분에 달합니다. 이 무대를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피땀 흘려 노력을 했을까요? 결과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삶보다 과정에서 성장하는 삶을 저희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입시에서의 성공이라는 결과만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기보다는 일상에서의 모든 경험을 흡수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인 저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모든 가정의 생기가 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또는 앞서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초조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이 양분이 되어 매일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자녀와 함께하는 20여 년은 자녀의 인생에도 부모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정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며 힘있게 자녀와 동행하는 가정이 더 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